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드디어 3월입니다. 3월 1일이고요. 우리나라 오늘 3일절입니다.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3월의 시작이고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 느낌에 딱 체감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고요. 우리 오늘 하루도 매일 똑같은 공부하던 날인 것처럼 일상을 깨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일상의 루틴을 분명히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루틴 깨지 말고 오늘이 휴일이라고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가지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좀 지루하겠지만 늘 하던 것처럼 하시고 주무시고 그러고 시험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3월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17일차 정책 실험입니다. 정책 실험은 일단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험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일단 정책 실험은 정책을 말 그대로 실험해 보는 거죠. 본래 실험은 자연과학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방법을 우리가 사회 현상에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책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에서 동원되는 실험은 싹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현상을 실험하기 때문에 사회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회 실험이 완벽하게 지켜지려면 진짜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해야만 하거든요. 쌤, 자연과학 실험은 뭐가 다른데요? 자연과학 실험은 아시겠지만 항상 표본 집단을 둘로 나누죠. 실험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비교가 되는 집단. 그래서 실험 집단은 독립변이를 조작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책을 한번 해보는 집단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 또는 조작 집단이라고 얘기하고요. 비교 집단은 일부러 조건을 통제한 다음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 하는 거냐면 실험 집단의 비교 대상을 만들어주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진짜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진행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완전 동질성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이 동질성을 확보했는지의 여부 이걸 가지고요, 진짜 실험인지 아니면 실험과 비슷한지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험이라고 얘기하죠. 진실험은 동질적인 통제 집단의 구성이 될 때. 그래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통제 집단이 똑같은 상태로 구성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게 진실험이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좀 힘들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있기는 있지만 이들을 완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건 불가하다. 그럴 때 진행하는 게 바로 준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아예 실험적이지 않은 방법, 비실험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실험은 실험 집단만 가지고 하는 연구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는 굉장히 어렵고요. 보통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둘 다 있을 때 실험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하게 되면 그게 진실험. 그 다음 자연과학처럼 시험을 하기가 힘들고 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정말 실제로 이거 내추럴이거든요. 내추럴적인 실험을 한다. 이게 자연실험, 바로 준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 자연과학 실험이냐, 자연실험이냐.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게 정말 내추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게 쉽거든.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실험이고요. 둘 다 사회 실험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진실험이 정말 더 사회 실험과 같은 형태, 준실험은 약간 어설픈 사회 실험과 같은 형태. 사회 실험은 사회 현상의 자연과학의 방법인 실험을 동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암기를 해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실험은요, 통제 집단을 측정하기 위한 설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 뭐 이런 거 하고요. 통제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 아까가 아니죠. 어제 봤었던 제3의 변수 통제하는 방법, 무작위 배정. 미리 사전에 측정을 하고 사전에 애들이 다 동일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을 무작위 배정해주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동질성이 크니까 내적인 타당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런 실험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외적인 타당도 일반화 잘 안 되고요. 실행 가능성도 낮고요. 현실적인 이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준실험은 일단 사전 측정이나 무작위 배정을 할 수가 없으니 축조, 매칭, 짝짓기를 하거나 시계열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외적인 타당도 실행 가능성은 좀 높아요.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만 내적인 타당성은 좀 떨어진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준실험의 제일 큰 한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1번입니다. 2014년 지방직 9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정책평가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진실험 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 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 집단을 구성합니다. 자, 이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접촉을 해 그때 발생하는 효과가 폴루션, 오염 효과나 모방 효과, 바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죠. 준실험 설계의 두 가지 방법은 주로 짝짓기나 시계열 설계입니다. 두 가지는 그냥 제가 외우시라고 얘기했어요. 짝짓기의 방법으로 실험 집단, 통집단 구성해서 정책 영향 평가할 수도 있고요. 시계열적인 트렌드를 읽는 방법을 통해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준실험 설계는 자연과학 실험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실험시키는 건 진실험 설계가 될 거고요. 실제 진실험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호선 효과는 강화됩니다. 호선 효과는 내가 관찰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거고 호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진실험 설계가 진실험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준실험 설계는 보통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설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호선 효과가 강화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2번 볼게요. 자,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 사회실험이라고 하니까 사회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자연과학 실험의 진실험이나 또는 자연스러운 실험의 준실험이 들어가겠죠. 자연과학 실험실의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 없이 진행하는 준실험 형태가 가능합니다. 맞죠? 진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사회실험을 진행을 하면 호손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X고요. 아직 검증되지 않는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무작위 배정할 수 없이 집단 간의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을 잘못 읽었습니다. 자연과학 실험과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은 있어야 하고요. 그들의 동질성을 갖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실험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없이가 아니라 있게 실험을 진행해야 하고 이들 사이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준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맞는 선지, 리을 맞는 선지 됩니다. 정답이 되는 건 4번인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 실수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아 17일차 정책시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써 2장은 끝입니다. 저희 내일은 3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3월 한 달 너무 잘 보냅시다. 정말 잘 보내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